작지만 강한 종목들을 발굴해보는 시간입니다. 스몰캡 전략,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김동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예, 대양전기공업입니다. 이제 선박용, 조선 관련 쪽인데 조선 쪽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가운데 사실은 오랫동안 성장이 기대되는 제품이었죠. MEMS 센서가 볼륨이 업했다 이런 측면입니다. 간단히 회사 이제 내용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조선 산업에서 매출 비중이 62%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시장 점유율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조명 쪽이 가장 크겠지만은 또 전자 시스템, 흔히 말하면 항해 통신 장비 쪽도 있고요. 또 선박 전기도 합니다. 자, 이 사업 외에 배전방 같은 철도 전기 분야도 있고 네. 또 이제 앞으로 성장의 주역으로 발생할 수 있는 MEMS 센서가 13%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와 별도로 100% 자회사인 한국특수전지를 통해서 잠수함인데 연축전지를 독점하고 있는 이쪽 매출 비중도 13%.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MEMS 센서가 볼륨업이 되면서 성장성을 확보했고 조선산업 턴어라운드와 더불어서 실적이 호전될 거다. 이런 측면입니다. MEMS 센서 볼륨업, 그리고 조선업 호황과 맞물려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초소형 정밀기계 기술, MEMS 센서에 이제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성장성과 전망을 말씀해 주실까요? 예, MEMS 센서는 사실 반도체 산업하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차세대 기술로 평가를 좀 됐었습니다. 선박용 압력 센서, MEMS 센서는 아니지만 선박용의 압력 센서를 이미 생산 기술을 갖고 있었던 회사가 2008년부터 이 MEMS 센서를 국산화해보자고 뛰어들어서 2015년에 첫 납품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용 ESC용이라고 하죠. 차량을 자체적으로 운행할 때 안정을 유지시켜주는 쪽인데 이쪽에는 차량당 2개 내지 4개 정도가 되는데 이 자동차용 ESC 시장에 성공적으로 시장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 과정에서도 2019년까지 매출은 연 2, 30억에 불과했었는데 21년에 이제 90억대로 처음 하고 22년에 169억, 23년에 이제 200억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 24년, 25년에 296억, 391억, 그래서 300억대, 400억대를 위해서 빠르게 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자동차용 ESC 말고도 TPMS, 그 타이어의 공기압을 측정해 주는 거 이쪽에도 들어갈 수 있는 쪽이지만 아직 여기에는 매출이 발생하고 지금은 현기차 내에 자동차용 ESC 점유율을 좀 높이고 다음에 이제 글로벌 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 국산화를 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갈 거고 또 궁극적으로는 타이어, TPMS 쪽에도 들어갈 거다. 자, 25년에 MEMS 센서 매출 비중이 별도 기준으로 22%를 차지를 하면서 이제는 주력 사업으로 성장을 했다. 이런 측면이고 길게 본다면은 상당히 성장의 잠재력을 큰 분야다. 그래서 MEMS 센서는 이미 볼륨업 돼서 주목할 만한 성장 제품이다. 이런 측면이죠. MEMS 센서 2015년에 국산화를 해서 첫 납품을 했다. 그리고 대양전기공업 최근 이제 주가는 좀 반등하는 국면인데 실적과 좀 주가 전망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예, 이제 주가 반등은 아무래도 이제 전년도에 수주 잔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별도 수주 잔고가 YY 전년 말 대비 38% 정도 증가한 데 부분이 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조선 경기가 이제 호전될 거다는 측면이고 또 이 분야가 그 조명 분야가 경쟁이 심했었는데 선별적으로 수익성을 감안한 수주를 했고 이제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기대 제품이었던 MEMS 센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고 실제로 또 볼륨업이 되면서 이익에 대한 본격적으로 기여가 된다는 측면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16년에 가장 최고치로 183억을 기록했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20년에 1,892억을 기록했습니다. 자, 22년에
적자에서 23년에 턴어라운드를 했고 24년에는 1,700억대 매출에 80억 정도, 그리고 2025년에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보수적으로 전망을 해도 95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입니다. 사실 이제 시가총액 1,300억으로 작은 주식이지만 무차입 경영, 차입금이 없습니다. 또 현금성 자산이 1,200억을 넘어가니까 전체 시가총액의 90% 정도가 되고, 자, 조선 쪽에서는 LED 조명이 좋아질 거고 방산 쪽에서는 전자 시스템이 끌고 갈 거고, 맴스 센서가 지금 자동차, EV를 포함한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고 미래에는 수소차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을 갖는다. 그러면 조선업 플러스 자동차 산업에서의 하이테크 성장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주가는 지금 11,000원대에서 13,000원대 정도로 레벨업이 됐고 52주 최고가가 14,000원 후반대이기 때문에 네. 이 벽을 뚫는다면은 과거에 기록했던 2만 원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작지만은 재무구조가 우량한 업체다. 이런 측면이고 조선산업하고 자동차 산업을 같이 보자. 이런 주식입니다. 2022년에는 적자였지만 2023년 작년에 37억 원 흑자를 기록을 했고 조선업과 자동차 쪽 같이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대양전기공업 알아봤고요. 스몰캡 전략 두 번째로 준비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GNBS 에코라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제 이 그린 관련해서 친환경 관련해서 세 개의 단어를 동시에 썼습니다. G에는 그린 쪽이 되겠고 또 BS는 블루 스카이 그리고 끝에 또 에코를 붙여서 태생적으로 친환경을 위한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공정 장비 전문 업체고요. 쉽게 이제 주력 제품이 플라즈마 스크러버입니다. 그러니까 유해가스를 제거하는데 주로 이제 IT 산업에서 쓰이는 쪽이 되겠고 흔히 이제 경쟁사로는 뭐 유니셈, GST 그리고 이제 해외 업체가 좀 되겠습니다. 보는 관점의 초점은 SK 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죠. HBM에 대해서 청주 공장을 낸드에서 급격하게 네. HBM으로 투자를 전환하면서 대표적으로 투자 확대 수혜가 된다는 측면이고 또 거래처 다변화와 더불어서 제품도 다각화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있겠다는 측면입니다. 23년 기준으로 수출 비중이 85%이기 때문에 대단히 높고요. 수요 산업별 비중이니까 디스플레이 비중은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1% 정도로 줄었고 반도체가 51% 정도로 비중이 줄어든 반면에 태양광이 48%로 급격하게 높았습니다. 자, 주요 거래처를 한번 살펴보면 SK 하이닉스, 또 하나큐셀, 그리고 미국의 온세미, 그리고 중화권의 반도체와 태양광 업체, 그리고 인도의 태양광 3사, 이게 이제 주요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형에서처럼 친환경 공정 장비고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스크러버가 주력이고 또 HBM의 하이닉스를 통해서 성장성뿐만 아니라 또 거래처 다변화와 제품 다변화를 통해서 성장성까지 주목되는 회사다. 이런 측면입니다. 반도체와 태양광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는 비중이 이제 매우 작아졌고 반도체와 태양광 쪽으로 최근에 유해물질 정화 플라즈마 스크러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GNBS 에코 소개해 주셨습니다. HBM 투자 확대 수혜가 기대된다 보셨는데 이건 뭐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이제 HBM의 이제 하이닉스 관련해서 단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차세대 이제 플라즈마 공정 중에서도 외 처리 과정이 없는, 그러니까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그 무폐수 플라즈마 스크러버가 이제 주력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14년에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해서 18년부터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3년에는 하이닉스가 거의 투자를 안 한 상황이 됐죠. 네. 그래서 하이닉스 양 무폐수 스크러버 매출이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청주의 낸드 공장을 하이닉스가 전격적으로 HBM으로 투자를 전환을 하면서 1분기, 특히 2분기부터 가속적으로 하이닉스 양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미국의 온세미, 또 중국의 반도체 업체인 H사를 통해서
거래처를 또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하이닉스양 매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 또 2년 전에 독일의 CS 클린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ODM 파트너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통해 가지고 유럽에,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이 가장 앞서서 ESG 경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무폐수 플라즈마 스크러버는 당연히 ESG 경영의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 매출이 그동안 거의 미미하게 발생을 했는데 아마 인피니언을 포함해서 독일의 CS 클린 솔루션을 통한 매출이 또 발생할 거고 이게 바로 이제 HBM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주력 제품인 스크러버 매출에서 이 무폐수 친환경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년에 8%에서 24년에 29%, 25년에는 36%를 증가하면서 성장의 주역으로 발생할 거라는 측면입니다. 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품 다각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디녹스라고 하죠. 질소 산화물에 대해서 저감하는 장비도 매출이 이제 램프업을 해가지고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 WPR이라는 제품입니다. 백연 제거 설비인데 우리 이제 도심의 열병합 발전에 하얀 연기들이 많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공해 물질을 발생하는 게 아닌데 주민들, 민원을 발생할 수 있는 쪽이 됩니다. 그래서 2, 4분기에 열병합 발전향으로 수주가 좀 발생하고 하반기부터 매출이 예상이 되는데 이쪽 WPR의 경우에는 매출 규모가 상당히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 24년에는 그래서 무폐수 친환경 플라즈마 스크러버 매출이 하이닉스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또 ODM 파트너인 독일의 CS 클린 솔루션이라는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두 가지 신제품의 매출이 가세가 되기 때문에 네. 성장성도 갖췄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GNBS 에코 향후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는 조금 그렇게 흐름이 최고점 대비 50% 가까이 하락했고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향후 실적과 함께 간략하게 투자 전략 짚어주실까요? 예, 23년에 태양광 매출이 급증을 해가지고 당연히 역베이스 이펙트를 하죠. 금년에 기저 효과로 이 부분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은 하이닉스를 통해서 반도체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실적을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23년까지 최고 실적을 경신을 했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레퍼런스가 제한적이 되는 측면, 그러니까 납품을 했지만은 양산 납품이 작았다는 측면이고 또 SK 하이닉스가 투자가 급감했다는 측면이지만은 24년에는 최초로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 그래서 계속 꾸준히 늘어갔다는 측면입니다. 사실 23년에 무상을 100%를 했던 측면 이 분야가 다시 역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반도체주 랠리에서도 부진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HBM으로 전환한 거에 대표적인 수혜주고 또 CS 클린을 통해서 유럽 메이커를 포함해서 글로벌 업체로 제품 다각화되고 신제품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측면이면 충분히 주가를 평가받을 만하다는 측면입니다. 다만 이번 주부터 전환사채가 100억 원이 전환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환 가격이 4,715원인데 지금 주가하고 25%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높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전환해서 매도할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만 소화를 한다면은 앞으로 실적과 주가가 동반하여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관련 주식이다 이런 측면입니다. 이번 주 전환사채 전환 이슈까지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스몰캡 전략 오늘은 대양전기공업 GNBS 에코 살펴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김동준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